헤드폰, 이어폰 이쪽 세상에서 극한의 스펙을 추구하시는 분들, 정말 극한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에게는 공돌이 파파 저 새끼가 저걸 리뷰하고 있어? 뭐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뭔데 호들갑이야? 뭐야 저거? 들고 다니는 위스키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헤드폰, 이어폰, DAC 앰프예요. DAC만 있는 건 아니지. 앰프도 섞여 있으니까. 그 헤드폰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뒤에 또 여러 가지 연결부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진공관 앰프에 연결해서 쓰는 거, 그리고 파워드 액티브 스피커 연결해서 이거 활용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늘 리뷰에 앞서서 한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를 구입하실 정도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리뷰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훨씬 많은 리뷰를 봤을 거고, 그런 분들은 야, 저 공동 구매야? 야, 얼마야? 바로 가격 보고 이제 살까 말까 뭘 고민하시겠죠. 맞아요. 공동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뭐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 출시하고 나서 처음에 세게 한번 할인 행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가격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도 어쨌든 정가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이번에 행사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럼 저는 리뷰를 할 게 뭐 있어? 그냥 10초 안에 자, 공동구매 관심 있으셨던 분들 그냥 바로 고정 댓글 확인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걸 처음 써봐요. 이렇게 고가에.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랑 같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동일한 궁금증으로 사실 이번 리뷰에 임하게 됐습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댓글을 몇 번 다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 이렇게 올린 영상에서 다른 기기들 테스트할 때 이걸로 DAC 소스를 따가지고 연결하는 것도 살짝 좀 넣은 적이 있어요. DAC의 역할은 뭐다?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여러분들 제 지금 영상 보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공기를 타고 여러분 귀까지 들어가나요? 아니죠. 카메라에서 녹음기에서 이미 디지털화돼서 여기서부터는 이진수로 데이터로 프로세싱 돼서 제가 또 편집하고 좀 보정하고 유튜브 올리면 유튜브에서도 서버 올라가고 서버에서 또 여러분 컴퓨터나 PC까지 또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의 스피커로 울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요 마지막 디지털에서 다시 소리로 복원하는 과정이 DAC죠.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지금 말하는 거는 ADC죠. 아날로그가 여기 들어가서 디지털로 바꿔버리니까. 디지털에서 마지막 소리를 빼주는 과정,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DAC의 그런 취향이 극한으로 발산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신경을 쓰거든요. 아주 극한의 기술을 갈아 넣은 DAC 중에서도 아이파이 발키리라는 제품이 플래그십이에요. 그리고 단순 DAC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DAC 플러스 헤드폰 앰프죠. 각설하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가 다 알루미늄입니다. 네. 이 가격대 설마 플라스틱을 만들었겠어요? 어쨌든 광고는 포터블이라고 광고해요. 자, 포터블이라고 해서 꼭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포터블이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뒤를 보시면 USB-C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배터리 충전 전용 USB-C 차징 포트입니다. 포터블이기 때문에도 배터리를 넣어놨겠지만 몇 년 전에 USB 케이블에 따른 음질이 변할까요? 이런 실험 영상에서 바이너리 0101을 싹 다 비교해보는 실험한 적이 있잖아요. 한 가지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건 있었어요. 뭐냐면은 USB에서 같이 딸려오는 전원을 사용했을 때와 USB 전원을 쓰지 않고 별도의 전원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는 노이즈의 양상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다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원 소스 중에 DC, 직류 전원 소스 중에 다 이걸 DC로 작동하거든요. 소스 중에 가장 안정적인 완벽에 가까운 DC는 배터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잠깐만 좀 리뷰 순서가 좀 뒤죽박죽한데 이게 케이스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9V 2.5A가 나오는 노이즈를 최소화한 어댑터 충전기예요. 고정해놓고 쓰시는 분들은 사실 배터리 충전하는 거 귀찮잖아요. 전원 연결돼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때도 그 포트를 통해서 노이즈가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이즈가 없는, 이것도 별매로 파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일주일 정도의 경험이었지만은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하루에 한 두어 시간씩 쓰니까 일주일
지나도 배터리가 반이 안 닳았어요. 어제 리뷰하기 전에 어제 처음으로 충전했어요. 자, 여기 길게 누르면은 전원이 켜져요. 볼륨 노브고요. 3.5mm 헤드폰 아웃. 그리고 4.4mm 헤드폰 아웃. 4.4mm는 밸런스드. 이쪽은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짧게 누를 때 길게 누를 때 좀 다릅니다. 짧게 누를 때 자, 블루투스 코엑시알 입력 있고요. 그리고 옵티컬 입력도 있습니다. 라인 입력, USB. 아마도 USB 모드로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단순히 헤드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근데 헤드폰 얘기만 하니까 저는 그게 답답해갖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스피커 연결해서 쓰는 거. RCA 출력 있어요. 앰프 연결할 때 편하겠죠. 아웃풋에 3.5 아웃풋도 별도로 있고요. 억스 아웃으로 쓰라는 거죠 보통. 3.5 인풋 라인 인풋 넣을 수 있고 4.4 아웃풋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스피커, 액티브 스피커 같은 경우에 밸런스드 연결하면 2.2가 사실 많아요. 간단한 변환 아답터가 있습니다. 4.4에서 XLR 두 개로 밸런스드 뺄 수 있는 거. 오늘 제가 그 케이블이 없어서 RCA로 빼서 액티브 스피커에 한번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스탠다드고요. 이 2단계인데요. 헤드폰이나 이어폰마다 약간 유난히 감도가 낮은 것들이 있어요.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좀 세게 좀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륨을 끝까지 올려도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거든요. 100까지 올려도. 실제로 출력이 올라갑니다. 출력이 올라가는데 출력 특성이 안 좋아지면 안 되겠죠. 일단은 2단계까지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3단계까지 솔직히 귀로는 안 들려, 내기에는. 근데 약간 고역대가 조금 흔들리는 경향은 살짝 있습니다. 정말 어지간하면은 요 2단계 80만 돼도 상당히 소리가 커요. 이 정도에서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누르면은 엑스베이스, 엑스프리센스, 그리고 둘 다 켜고 다 끄고, 아까 말씀드린 앰프라 그랬잖아요. 앰프, 헤드폰 앰프가 내장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컨버팅이 된 상태를 단순히 리니어하게 소리만 키워서 앰프에서 빼낼 수도 있겠지만 약간 i5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좀 섞기 시작하는 거죠. 프리센스, 뭐 기타 앰프 치시는 분들은 뭔지 알죠. 소리 중역대가 확 올라간다고요. 아날로그 필터예요. 페이스라고 있는데 약간의 공간감을 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귀로 들었을 때 이 기기에서 만질 수 있는 모든, 좀 이따 여러 가지 디지털 필터까지 다 말씀드릴 텐데, 이 기기에서 만질 수 있는 모든 옵션 중에 제일 효과가 큰 게 요거예요. 엑스베이스, 엑스프리센스 다 켜고 다 끄고. 이거는 누가 들어도 소리가 달라요.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이제 얘를 길게 누르면은 자, K2 HD. 제가 알기로 이거 JVC에서 개발한 기술로 알고 있는데 약간 고역대의 그 배음, 하모닉스를 좀 건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장비로 솔직히 지금 얘 출력 그 프리퀀시 레인지를 전부 다 커버를 못해요. 하지만 그 가청 주파수 내에서라도 얘 안에서는 키고 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고역대 주파수가 엄청나게 더러워져. 근데 이게 더러워지는 건가? 이게 또 기술이겠구나. 그쪽을 팍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배음을 좀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누르면은 옆에가 바뀝니다. 아포다이징, 트랜지언트 얼라인드, 스탠다드, 미니멈, 비트 퍼펙트. 일단 비트 퍼펙트는 정확하죠. 데이터가 일로 들어와서 리샘플링 없이 얘가 가지고 있는 DAC로 깔끔하게 컨버팅만 딱 해주고 그냥 쏴주는 거예요. 디지털적인 관여를 최소한만 하는 거죠. 순수주의자분들을 위한 모드입니다. 그냥 비트 그대로 들어야지. 그래서 비트 퍼펙트 때문에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야?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비트 퍼펙트로만 얘를 썼어요. 좀 반전이 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런 모드가 있고, 자, 나머지 모드는 뭐냐? 정말 나 솔직해지자. 제 귀로는 모르겠어. 이게 디지털 필터예요. 그 데이터 이진수를 직접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음향학적으로 뭔가 소리의 특성을 바꾸는 기술인데, 이 정도의 바뀜을 정말 나는 눈 감고 구분할 수 있다. 황금기.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하자. 제가 좀 막귀해요. 눈 뜨고 보면서 눌러보면은,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만약에 눈 감고, 야, 이거 무슨 모드야? 물어보면 전 솔직히 좀 못 맞추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행복합니다, 저는. 그 뉘앙스를 제가 못 느끼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안 써도 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뻥을 칠 수가 없어, 나 진짜. 근데 옆에 또 길게 누르잖아요? 길게 누르면은,
자, DSD 512 22MHz, 자, DSD 1024 45MHz, DXD 352kHz. 여기서 들어오는 게 441kHz로 들어온다. 그럼 그거대로만 여기서 뭐 지그조 복구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을 다시 해버리는 거야. 리마스터링. 이것도 솔직히 진짜 참 다행이다. 내 귀에는 솔직히 모르겠어. 이거 들리시는 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바뀌었어. 진짜? 어떻게 바뀌었어? 지금 게 살짝 올라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거는. 내려갔어. 그런데 이거 있는 게 좋긴 좋구나. 확실하게 확연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사용 예를 보여드릴 텐데 PC USB 연결, 그다음 핸드폰 USB 연결, 핸드폰 블루투스, 특히 요거 써서 음질 최고로 끌어올리는 블루투스, 그다음에 진공관 앰프 연결, 그리고 액티브 파워 스피커. 저의 맥 컴퓨터예요. USB로 컴퓨터와 충전 포트가 아니라 데이터 포트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나이저 HD800S. 어마어마한 오픈형 밸런스드 헤드폰 케이블이에요. 컴퓨터에서 두 가지 플레이를 써볼 거예요. 애플 뮤직에서 쓰는데, 자, 애플 뮤직은 그 곡에 맞는 비트레이트, 샘플링 레이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은 없어요.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서 거의 이렇게 쓰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출력 장치를 변환해서 할 수는 있어요. 한 곡을 플레이할 때마다 그 짓걸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쓰시는 게 뭐냐면은 타이달이죠. 출력 장치를 설정을 할 때 옵션이 있어요. Use Exclusive Mode. 타이달이란 앱은 이 발키리라는 출력 장치를 혼자 독점하게 돼요. 나머지 애플 맥에서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너는 이제 내 거야. 타이달에서 재생되는 그 곡마다 비트레이트, 샘플링 레이트를 출력 장치를 자동으로 곡이 시작할 때 계속 바꿔줘요. 자동으로. 그리고 포스트 볼륨이라고 있습니다. 모두 플레이어 안에 또 볼륨 노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볼륨을 내리면은 작은 출력이 일로 들어올 텐데, 그거는 디지털적으로 볼륨을 낮춘 거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잖아. 이 좋은 DAC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다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볼륨 조절조차 아예 안 건드리는 옵션이에요. 볼륨이 항상 10% 돼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켜놓는 게 유리하겠죠. 얘를 오롯이 써야 되니까. 441 포맷에 플레이가 되고, 176으로 뛰어넘었죠. 자동으로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건 96, 자동으로. 이 세팅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심플하고요. 타이달 서비스 가입하고 이거 하나 사고 헤드폰 하나 있으면 끝. 제 귀에는 솔직히 미니멈은 살짝 들려요. 미니멈. 요거는 조금 소리가 좀 저역대가 좀 붙는 느낌이 살짝 나는데, 나머지는 포맷을 바꿔서 쏘는데 그때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하느냐 하거든요. 고문을 좀 해볼게요. 자, 441. 자, 빌리진. 좋아요. 아무런 그 앞에 끊김도 없고, 이게 제가 정확한 기술적인 이유는 모르겠는데, 분명 저기서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얘는 살짝 한 단계 살짝 있다가 플레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버퍼 같은 기능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2, 3. 이때 시작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버퍼가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은 듭니다. 헤드폰을 일단 좀 바꿀게요. 제가 만약에 헤드폰을 하나를 산다면은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물론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저는 약간 또 기계공학적인 만듦새를 또 되게 보잖아요. 와, 이게 전부 다 알루미늄의 ODG 미국 회사죠. 게다가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생산하는 헤드폰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테스트하면서 이 헤드폰 제일 오래 쓴 것 같아요. 싱글 엔디드, 그냥 일반 3.5mm짜리예요. 아이폰과 연결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꽂고요. 자, 아이폰은 맥 컴퓨터와 다릅니다. 포맷, 몇 비트, 몇 킬로헤르츠를 자동으로 바꿔서 쏴줘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정말 애플 기기 중에 최고의 디지털 소스 기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다라고. 별다른 세팅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연결한 게 끝입니다. 지금 USB 연결한 게 끝이에요. 빌리진 176kHz에서는 살짝 킥드럼이 앞에가 살짝 잘려요. 좀 신기하죠. 아까 컴퓨터에서는 타이달에서는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 비트 퍼펙트잖아요. 여기에서 얘를 GTO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문제가 없어져. 그러니까 음악의 첫 부분에 플레이 될 때 묵음이 되는 거기에 좀 신경 쓰인다든지 그럴 때는 비트 퍼펙트보다 GTO 모드로 쓰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GTO의 DXD 352kHz 요 세팅이 가장 모든 기기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더라고요. 타이달도 똑같습니다. 앞에 살짝 킥 소리 한 8분의 1박자 정도 날아가거든요. 다행히도 여러 가지 디지털 필터 모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없는 모드를 찾아 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다는 거지, 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취향이에요. 나는 앞부분 8분의 1박자 잘리는 게 뭔 상관이냐. 전체적인 다 원하는 소리가 중요하지.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모드로 찾아서 들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출력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 무서울 정도다 이거 진짜. 자, 이게 제나이저에서 나온, 이게 정확히 모델명 뭐더라? BTD 700. 핸드폰에서 제한이 걸려 있는 블루투스 코덱을 얘가 다 풀어주는 거예요. 요게 블루투스 모드가 또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 모드를 바꾸면 블루투스 되죠.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예, 앞에 잘리는 거 없이 잘 나가요. 근데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176.kHz잖아. 이 곡은, 빌리지는. 근데 그것까지 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운 샘플링해서 쏴가지고 얘가 받아서 틀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aptX 어댑티브 모드로 계속 진행이 돼요. 예, 적응형. 적응했더니 얘는 로스리스로 바뀌면 좀 뭐하네. 워낙 높은 소스라서. 그러니까 어댑티브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441로 가보잖아요. 441. 처음에는 어댑티브로 일단 시작을 해요. 적응형으로 시작했다가, 잠깐만, 얘는 로스리스로 가도 되겠는데? 바뀌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바뀌죠. 그래서 아답티브 라는 말 쓰나봐요. 뭐 집에서는 솔직히 굳이 이걸 할 필요 없이 USB로 하면 편하니까 USB 많이 쓰시겠죠. 근데 포터블로 쓸 수 있잖아요. 왜 못 써? 사실 192 뭐 넘어가는 음원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48, 441, 48, 좀 높아야 96 정도가 제일 흔하거든요. 로스리스로 지금 빼고 있는데, 벨트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차고 운동할 때 이렇게 조만간 지하철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 이제 나온다 이제. 만약에 요거를 헤드폰용이 아니라 거치용 스피커 시스템에 DAC로 쓴다. 핸드폰으로 무선으로 쓰고 싶다. 이게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스기는 저기 있고 핸드폰 여기 있으니까. USB를 길게 하는 거는 별로다. 그리고 타이달 뭐 앱으로 컨트롤하는 것도 별로다. 난 이거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쏘고 싶은데, 그때는 요 세팅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추천 이어폰이라고 저 대여를 하나 해주셨는데, 워낙 비싼 거니까 좀 저렴한 제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한 30만 원 좀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완전 다, 이게 전부 다 스테인리스예요. 무게가 나가고, 어쨌든 무게가 나가서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빌드 퀄리티라 그러죠. 이거는 진짜 와, 끝내준다 이거. 찾아봤더니 어이구, 웬걸? 이거 10만 원 언더입니다, 얘가. 그래서 야, 중국에서 가성비 있게 나온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헤드폰과 이어폰은 제가 볼 때 소리가 다르지. 근데 소리가 다르기 전에 장르가 다르다고 저는 봐요.
제가 사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이 제품과 가장 잘 어울리거나 또는 반응이 좋은, 그러니까 직접 판매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아실 거잖아요. 어떤 제품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 3개만 좀 추천해가지고 같이 좀 보내주시면 리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아까 물론 HD800X는 워낙 고가의 제품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아까 오디지나 요 제품이나 정말 내가 이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해상력이 좋아요. 중고역대가 너무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들려요. 기타 앰프 노이즈 들리는 트랙들을 잘 안 듣게 된다고. 그 소리가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진짜. 내가 귀가 안 들리나? 돈이 없을 뿐이지. 이걸 만약에 절 주셨으면 전 솔직히 스피커 연결용으로 더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지만 요거는 이제 반납을 해드려야 되고 한번 해봐야죠.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저쪽으로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USB로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출력이 RCA로 일로 들어갑니다. 볼륨 똑같이 작동하고요. 네, 요거랑 좀 작동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까는 여기에 저음, 프리센스 뭐 이런 기능들에 따라 소리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You know where my paycheck went. I brought it on home to you.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이번에도 뭐 아까 이거랑 같은 컨셉이죠. 앰프 요거 대신 액티브 스피커. 지금은 제넬렉 G4 스피커고요. 아까 똑같이 USB로 연결돼서 여기서 RCA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케이블 준비가 안 돼서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사실 RCA 말고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밸런스드 아웃이 있습니다. 그 변환 어댑터가 있으면은 밸런스드 아웃을 2개를 뽑아낼 수 있으면은 사실 지금보다 여기가 좀 더 세게 나갈 거예요. 네. Was there anywhere? 이 영상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소리를 떠나서 이 동작의 안정성, 이건 정말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컴퓨터 연결했을 때는 어느 모드에서도 매끈하게 플레이가 되고, 휴대폰에서 약간 첫 부분에 뮤트되는 현상도 사전 모드는 GTO라고 그랬잖아요. GTO 모드에 세팅을 해놓으니까 매끈하게 재생이 아주 잘 되고요. 뭐 소리가 좋고 스펙이 엄청나고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좋아야죠. 하지만 그보다 저는 맨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작동의 안정성이거든요. 그게 근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리를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플래그십이라는 이름이 붙을 자격은 충분한 것 같아요. 이게 휴대용 사이즈냐 아니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배터리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휴대용도 됐고 또 전원의 안정성도 훨씬 더 보강할 수 있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노력한 게 헤드폰, 이어폰 연결해서만 쓰는 물건이 아니다. 그럼 이걸 왜 만들어 놨겠어요. 이런 말씀 너무 자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구차한데, 특히나 이번 여름 들어서 한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굉장히 좀 하이엔드, 물론 이것보다 더 하이엔드도 있겠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와, 제가 직접 이렇게 써보다니 좀 놀라면서도 이렇게 비싼 기기들이 과연 뭐가 좋을까, 객관적인 좀 사실 위주로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좀 귀가 막귀인 것 같아요. 결론 내렸습니다. 이 필터들이 다 들리지 않는다, 제 귀로는. 갑자기 뭐냐? 너도 막귀냐? 잠깐만, 너 일로 와봐. 자, 얘 한번 테스트 해보자. 들려? 응. 들려? 바뀌었어. 어? 진짜? 어떻게 바뀌었어? 지금 게 살짝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 내려갔어. 뭐가? 소리가. 무슨 소리? 치키치키 하는 소리? 몇 번 바뀌었어? 4번 바뀐 것 같아. 멈칫하는 거 빼고. 들리긴 들리는구나. 앞으로 네가 영상 찍어야 되겠다, 아빠 대신. 아빠는 안 들려, 그게. 그러니까 얘 표현으로 뭔가 작아진다는 게 정확하게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표현력이 아직 그래서 그런데 그냥 멈칫멈칫하는 순간 끊기는 것 때문에 얘가 소리가 바뀐다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 쟤도 거짓말 많이 하더라고. 예전에 그 몰라, 이펙트 만들어 놓고 요 딸깍 소리가 이렇게 돌리니까
약간 소리가 바뀐다고 그렇게 했던 놈이거든 이제. 아까 엔딩 하려고 그러다가 뭐 갑자기 이렇게 됐냐. 저는 제 나름대로 솔직한 느낌을 좀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공동구매로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 고정 댓글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대로 파파였습니다.